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 본격적인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천재 과학자들, 그들의 업적과 삶과 죽음, 과학의 사람들 격동 500년. 언제나처럼 곽재식 작가님 자리해 주셨고요. 와.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오늘 격동 500년은 우리가 광고를 했었나요, 미리? 네, 항상 하니까요. 그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네. 뉴턴. 예, 이 유명한 뉴턴. 너무나 유명해서 오히려 흥미를 끌지 못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턴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좀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네. 프린키피아, 사과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중력 사과. 프린키피아라는 거를 아시면 이미 많이 아시는 거 아닐까요? 프린키피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란 말만. 그렇죠. 프린키피아도 사실은 이제 긴 제목의 줄임말이긴 한데,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곽 작가님 특유의 샅샅이 어린 시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훑어가 보죠. 뉴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괴짜,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죠. 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만 봐도. 네. 천재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나요? 아니면 좀 뭔가 좀 괴상한 일들을 좀 갖고 살아가고 그러나요? 이야기거리가 많죠. 어린 시절부터. 일단은 출생부터,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거 좀 얘기할게요. 그냥 이건 좀 하고 싶은 얘기니까. 저는 처음에 위인 전기라고 부모님이 사주신 게, 저는 어릴 때 집에 위인 전기가 막 쫙 있고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부모님께서 처음 저한테 옛단 니도 위인 전기라는 걸 봐라 이러면서 처음 사주신 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그게 뉴턴의 전기였어요. 네. 거기에 지금 제가 별 내용 많이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있는데, 그거 오늘 좀 돌이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그런 전기는 한없이 미화되지 않나요? 되게 그런 편이었죠. 제가 그때 읽었던 것도.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이 태어났을 때 달을 다 못 채우고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작고 허약한 아기로 태어났다. 그거하고 태어난 날짜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거. 맞죠. 그게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위인전에서 보았던 그 소박하고 밝은 세계의 이야기고, 좀 파헤쳐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뉴턴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데, 뉴턴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중에 가면 뉴턴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뉴턴의 생일이 1642년 12월 25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 시스템으로 했을 때 1642년 12월 25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반이 되는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43년 1월 4일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력이라는 걸 채택한 나라들이 그레고리력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발전을 시킨 그거를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력 날짜를 말하면 세계 어디에 가나 그 날짜가 되는데, 이때만 해도 그레고리력을 도입한 나라들이 유럽에서도 꽤 많이 있었지만은 또 몇몇 나라들은 그레고리력을 아직 도입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 율리우스력이라는, 율리우스는 우리가 흔히 영어식으로는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나 할까, 첫 번째 황제가 등장이 바로 최고 권력자라고나 할까, 그 사람 시절에 제정됐던 달력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계속 쓰던 때도 있어가지고, 율리우스력이 영국에는 뉴턴이 태어날 당시에, 그리고 뉴턴이 태어나서도 한참 동안, 태어난 후에도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 환산할 때 흔히 사용하는 날짜로 따지면 12월 25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날짜, 그러니까 나이를 헤아린다거나, 무슨 뉴턴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볼 때 항상 되게 헷갈리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율리우스력이냐 그레고리력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자료를 찾는데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뉴턴이 몇 살 때 혹은 몇 년, 몇 월에라는 거는 좀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그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특히 그렇군요. 뉴턴이 막 대륙에 있는 학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날짜하고 저 사람이 쓰는 날짜하고 막 다르고 막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옛날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확실히 그러게요. 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하던 그 해에 바로 뉴턴이 태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좀 아니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해가 1642년이다라고 할 때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니까 뭐 당연히 교황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던 네. 곳이니까 그레고리력을 빨리 도입했겠죠. 그래서 그레고리력으로 1642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죽었고 뉴턴은 율리우스력으로 164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꽤 날짜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렇게 한 해에 싹 아름답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 되게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되게 현대 과학 이런 거를 따질 때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리가 날짜라고 하는 거 달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과학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뉴턴도 사실 나중에 가면 뉴턴의 여러 가지 발견으로 그런 쪽에 공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의 발전의 변화를 제일 되게 잘 나타내주는 게 이런 달력의 변화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옛날 전설은 뭐 좀 신비로운 느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 이런 것 중에 뭐 매년 뭐 그가 죽은 뭐 며칠만 되면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전 되게 어떨 때 이상한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귀신은 그 날짜를 어떻게 도대체 아는 걸까? 사실 하루 이틀 지나가는 거를 365를 이렇게 세리고 있는 건가? 근데 뭐 윤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규칙을 다 귀신이 카운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신도 뭐 지상에 가끔씩 내려가고 달력을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무섭게 나타나야 될 날짜를 뭐 헤아리는 건지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해본 말씀이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과학 기술 뭐 이런 과학에 대한 관념이 되게 변화하는 그런 격동기에 태어난 인물이라는 거를 단순히 태어난 날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뉴턴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충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혹은 뭐 사망했던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따져보면 요즘 뭐 병자호란,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왔던 병자호란에 관한 뭐 책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병자호란에서 청나라 태종이죠. 청나라 쪽 임금이었던 그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홍타이지라고 부르는 그 청나라 쪽 임금이 사망한 해가 바로 이 뉴턴이 태어난 해. 그리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자호란 당시의 임금이었던 인조 임금이 계속 임금 자리에 있을 때고,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겪고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던 시기, 그 정도 무렵에 뉴턴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충 맞겠죠. 뉴턴이 태어난 곳은 영국의 링컨셔라는 지역에 있는 울스토르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울스토르프가 무엇으로 유명한 곳이냐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 울스토르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뉴턴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더라고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뭐 농업이 좀 우세한 곳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뉴턴도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뉴턴이 태어난 지역인 좀 더 넓은 범위의 행정구인 링컨셔 지역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링컨셔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우리가 뉴턴 외에 되게 친숙하게 알 법한 인물 꼽으라면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링컨셔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턴은 농부 집안 출신이고요. 그래서 부모들도 농부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웠었고 농부 중에서도 정말로 당시에 17세기 그러니까 현대가 오기 한참 전이죠, 그죠? 그 시절에 전형적인 그런 농부상다운 그런 농부라 가지고 뉴턴의 할아버지는 글씨를 읽을 줄도 몰랐다고 하고요. 뉴턴의 아버지도 뭐 글씨를 거의 읽을 줄 몰랐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이렇게 읽는 걸 깨우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기록에서는 뉴턴의 아버지도 까막눈이었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야말로 그냥 되게 옛날 이야기 속의 그런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었고요. 그런데 제법 그 농사 자체는 번창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유한 집안의 그런 농부로 태어났었고 뉴턴의 어머니도 비슷한 그런 농부 집안에서 좀 부유하고 좀 잘 사는 그런 집안의 어머니 그런 집안의 딸이었는데
뉴턴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가 딴 사람들과는 달리 약간 좀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 쪽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을 나왔었고, 그다음에 성직에 종사를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농부들이 되게 힘들게 일하면서 막 하루하루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1년 동안에 농사를 맨날 고민하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하고는 약간 좀 다른 삶을 사는 가까운 친척으로는 뉴턴의 외삼촌 정도가 있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역사의 변화, 격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영국에서도 되게 좀 격동기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올리버 크로멜 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국 역사상 거의 뭐 처음으로 왕을 임금을 폐지하고 공화국 비슷한 체제로 운영을 했던 시기가 올리버 크로멜의 치세이자 청교도 혁명의 그 영국에서 일종의 내전이 많이 있었던 시대죠. 그죠? 그 시기에 잠시 있었는데 그 무렵에 그런 활발한 와중에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뉴턴이 뭐 런던이라든가 그런 대도시에서 태어났다면 전쟁에 뉴턴이나 뉴턴의 가족이 휘말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시대에 뉴턴은 태어났던 거죠. 그런데 뭐 굉장히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몸이 허약하고 굉장히 몸집이 작아서 많이 걱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턴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뉴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뉴턴보다는 뉴턴 어머니의 인생이 연속극으로 우리 1일 연속극으로 꾸미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재밌는데, 뉴턴의 어머니를 주인공을 해가지고 뉴턴이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안 돼가지고 뉴턴의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뉴턴은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뭐 기억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소위 유복자라고 말하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뉴턴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근데 재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뉴턴이 유일한 자식이죠. 재혼을 하면서 아무래도 뉴턴은 좀 재혼을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재혼을 한 그 새 남편하고 결혼하기에는 뉴턴도 오히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뉴턴은 자기의 친정에, 그러니까 뉴턴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맡기고 뉴턴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래, 뉴턴을 되게 불쌍하게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걸 약간 뉴턴의 어머니가 뉴턴을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막 그런 거 한때 되게 많았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되게 뭐 그런 그 충격과 그런 게 있어갖고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든 게 다 뭐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로 막 성격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유행할 때 나온 책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뉴턴이 어머니에게 좀 버림을 받아서 좀 뭐 성격이 좀 어쩌고 개팍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뉴턴을 그렇게 그냥 떨렁 두고 재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산도 많이 좀 맡겨줬고, 그리고 뉴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뉴턴을 상당히 좀 잘 키운 편이라서 뭐 뉴턴이 되게 살갑게 애정을 느끼고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난 정말 좋아했다 뭐 이런 기록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막 학대를 했다거나 뭐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는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시골에서 애를 공부를 그만큼 시켰으면 엄청 고생하신 그렇죠. 거 아닌가요? 어른들은 까막눈이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보면 이것 때문에 아마 뉴턴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서 그대로 자랐으면 그냥 학교에 안 가고 그냥 계속 농촌에서 그냥 농사만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쨌거나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대학에 보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뉴턴에게도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뉴턴은 이제 최초로 좀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다지 되게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뭐 되게 막 문제하거나 뭐 가르쳐도 아무것도 못 알아먹는 학생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뭐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 그레이스 호퍼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마리 퀴리 뭐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 뭐 되게 엄청난 뭐 뛰어난 학생으로 뭐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뉴턴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고, 많은 기록에서 뉴턴이 좀 외로운 사람이었다. 외롭게 혼자 다녔다. 친구가 좀 없는 편이었다. 좀 외톨이로 지냈다.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뉴턴 학창 시절 에피소드 중에 제가 또 유난히 좀 기억나는 게 바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릴 때 봤던 그 위인전에서 읽었던 거. 뭐가 있었냐면, 뉴턴이 그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뭔가를 만드는 거, 움직이는 뭔가를 만드는 거, 공작, 뭐 이상한 발명품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손재주가 되게 좋았대요. 그건 또 약간 의외네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는 약간 사색하는 어린이 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뉴턴의 새로운 측면인데 제가 그거하고 엮어갖고 오늘 정말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물레방아 같은 걸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데다가 놓으면 그게 돌아가면서 뭐 이상한 그런 뭐 작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만든다거나 제가 어릴 때 그 위인전에서 봤던 건 그게 어린이용 위인전이라 가지고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거는 뉴턴이 어릴 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시계바늘이 그거에 맞춰서 돌아가게 하는 시계를 만들었다. 그런 걸 제가 물시계 비슷한 물시계를 만들었죠. 근데 네. 이제 물시계라고 하면 장형실 물시계 네, 이런 거 네.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계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하고 거의 상당히 비슷하게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이런 거를 그 톱니바퀴하고 줄 뭐 이런 거를 잘 연결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시계를 만들었다 이런 걸 봤는데 전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저는 사실 뉴턴의 딴 업적 이런 것보다 위인전에서 그 부분이 진짜 전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나도 뭐 이런 물시계를 요거하고 똑같이 막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위인전에 적혀있는 내용하고 약간 그런 이해를 도와주는 그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고 뭐 주변에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이게 어떻게 물시계가 되는 거냐고 막 물어보니까 되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연 있죠. 하늘에 띄우는 연. 네. 거기다가 등불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밤에 띄우면 사람들이 밤에 보면 막 빛나는 게 막 하늘 막 이상하게 쭈듯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정교한 그런 거를 만드는 거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뉴턴이 약간 이렇게 좀 외톨이 성격 내지는 좀 외골수 성격 이런 게 인생에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자서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성격이 결부를 지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전형적인 그런 스테레오타입으로 빠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뉴턴이 그래서 학교를 잘 다녔었는데 17살, 16살 정도 됐을 때 뉴턴의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그 두 번째 남편도 죽게 됩니다. 뉴턴의 아버지가 죽고 새로 결혼한 그 뉴턴이 학교를 다니는 사이에 소프 오페라 같은 그래가지고 전개.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뉴턴하고 다시 같이 살게 돼요. 아이고. 네, 같이 살게 되는데 뭐 같이 살면서 이제 뉴턴도 잘 학교 다니고 했었죠. 그런데 나이가 16, 17살 정도 뉴턴이 됐을 때 뉴턴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 없는 것 같다. 이 가업을 이어서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라틴어 이런 거 배워서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제법 크게 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일을 배워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도 많았지만은 뭐 일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나오는 소출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에 얼마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그런 농장을 갖고 있는 농장 주인이었기 때문에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을 한테 그런 걸 잘 가르쳐 가지고 그걸 잘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뉴턴은 16, 17살이니까 반항도 많이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천성에 뭐 우리가 뉴턴의 그 이후의 인생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성에도 아주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치는 거 뭐 이런 거 뭐 시킨 거예요 뉴턴한테. 그러니까 뉴턴이 그거 되게 싫어했다고 하고요. 뭐 어린이용 위인전 이런 데 나온 그런 일화 같은 거 보면 뉴턴이 일하기는 싫은데 책 보는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양떼를 몰고 가고 양을 풀어놓고 책 보는 사이에 양들이 다 도망갔다 뭐 이런 거 그냥 뿐만 아니라 뭐 양들이 남의 울타리로 넘어가가지고 남의 작물을 다 망쳐서 뉴턴 어머니가 물어주고 뉴턴 혼냈다 뭐 이런 일화가 남아요. 얼마나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 적어도 뉴턴이 농장 일을 배우는 거 농장 일 물려받는 거는 되게 싫어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뉴턴의 외삼촌의 권유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설도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설을 좀 따르자면 뉴턴의 외삼촌이 뉴턴이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뉴턴의 어머니한테 뉴턴은 이런 거에 너무 침이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뉴턴도 나 캠브리지에 가고 좋은 거 경험 많이 했다고. 얘도 대학에 한번 좀 보내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우리도 좀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 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데 뭐 삼촌이나 외삼촌 이런 분들하고 좀 통한다든가 그런 겪을 때 있잖아요. 좀 비슷한 그림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장에서 되게 방황하던 시기, 그 시기를 한 1년 정도 겪고 드디어 케임브리지로 뉴턴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17세기에 대학을 간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아직도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한 10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참 이 영국 같은 데도 대학 가는 수는 굉장히 소수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17세기에 대학을 간다 이런 굉장히 어떤 선택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는 뭐 뉴턴 같은 사람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사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사꾼이라기보다는 뭔가 농경인, 농장주, 농장주, 네, 자장농이고, 농장주. 예,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